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회차 기트 설치와 기본 설정 이해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기트를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의 첫 단계는 우리 컴퓨터가 기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트는 설치만 하면 바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트 배시와 명령 프롬프트에서의 기트 실행 환경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명령어 기반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트 설치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설치 파일을 내려받은 뒤 대부분의 옵션을 기본값 그대로 두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기트 배시와 기트 GUI가 함께 설치되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기트 배시와 명령 프롬프트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설치 화면을 보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트의 기본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 PC에 기트를 설치하는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윈도우즈 환경에서 기트와 VS 코드를 설치하고 두 도구가 서로 잘 연동되는지 확인하는 실습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트를 설치한 후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같은 기본 설정을 직접 입력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트는 커밋을 기록할 때 이 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설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VS 코드에서 기트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실습에서 사용할 프로젝트 폴더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이후 실습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어떤 환경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트는 설치만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설치 이후 버전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VS 코드에서도 기트 기능이 자동으로 연동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트 설치와 버전 확인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명령 프롬프트나 기트 배시에서 버전이 올바르게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이후 명령어 실습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VS 코드 설치와 기트 연동 확인입니다. VS 코드는 기트와 연동의 변경 사항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습에서 활용할 기능들이 잘 동작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기트 설치 화면을 보면서 각 단계별 준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기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기트 윈도우즈라고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기트 공식 사이트의 다운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기트 인스톨 포 윈도우즈 링크가 기트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공식 경로입니다. 기트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최신 버전과 안정적인 설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바로 설치 파일이 내려오고 이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 과정이 시작됩니다. 기트 설치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옵션을 기본값 그대로 두고 넥스트를 누르면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기트 배시와 기트 명령어 환경이 함께 설치된 후 이후 실습에서 명령어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설치된 기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버전 확인을 통해 직접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트 공식 설치 페이지 화면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검색해서 들어온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트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 메뉴에서는 About, Run, Tools 등 다양한 문서를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인스톨 메뉴를 선택하면 각 운영체제별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탭이 선택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클릭 Here to Download 링크를 클릭하며 최신 버전의 기트4 윈도우즈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오른쪽에서 최신 버전 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여러 버전의 설치 파일들이 추가로 제공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기본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 링크를 통해 기트를 다운로드한 뒤 다음 화면에서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설치 파일을 실행한 후 설치 옵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트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라이선스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기트의 어떤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배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우리는 단순히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두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후 바로 아래 넥스트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기트를 설치할 위치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에 나와 있듯 폴더가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기본 경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별도로 저장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서도 바로 넥스트 버튼을 눌러 설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기트 설치 과정의 초기 단계들은 특별히 설정을 바꿀 것이 많지 않고 대부분 기본값을 유지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설치 옵션 중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설정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기트 설치 과정 중에서 어떤 구성 요소를 함께 설치할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옵션들은 기트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항목은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인테그레이션과 오픈기트 배시 히얼, 오픈기트 GUI 히얼 옵션입니다. 이 옵션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기트 배시를 바로 실행하거나 기트 GUI를 열 수 있어 실습을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기타 옵션들도 기본값으로 두어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넥스트 버튼을 눌러 설치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오른쪽 화면은 기트가 시작 메뉴에 생성할 폴더 이름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기본값이 기트로 되어 있고 이 또한 변경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넥스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 옵션 단계는 대부분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별도로 고급 설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 기트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치 과정의 나머지 설정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기트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기본값은 BM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BM은 숙련된 개발자에게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사용하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기트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기본 에디터를 VS 코드나 메모장처럼 사용하기 쉬운 에디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기본값 그대로 두어도 설치는 가능하며 설치 후에도 언제든지 에디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에서는 특별히 변경하지 않고 넥스트를 눌러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기트에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때 사용될 기본 브랜치 이름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팀이 메인을 기본 브랜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안내하고 있듯이 이미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메인을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트 설치 과정에서도 기본값을 메인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설정은 오늘 실습에서도 거의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설정이 확인되었으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옵션으로 설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기트를 명령어로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옵션은 기트 배시에서만 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이 경우 패스 환경 변수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기트 배시 외의 다른 터미널에서는 기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기본값이자 추천 설정이 Git from the command line and also from third party software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Git 배시뿐만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 파워셀, 그리고 VS 코드 터미널에서도 바로 Git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이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넥스트를 눌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유니스 명령어 도구까지 함께 설치하는 방식인데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Git 초보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Git에서 사용할 SS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SSH는 원격 저장소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보안 연결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Git와 함께 제공되는 번들드 오픈C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따라서 기본값인 유스 번들드 오픈C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Git와 HTTPS 방식으로 원격 저장소와 통신할 때 어떤 SSL, TL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옵션은 유스 더 오픈짓을 라이브러리인데 대부분의 개발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Git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버와의 연결을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와 초보자에게는 이 옵션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넥스트를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옵션인 윈도우즈 시큐어 채널은 기업용 환경에서 내부 인증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Git가 텍스트 파일의 줄바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운영체제마다 줄바꿈 방식이 달라 윈도우즈는 CRLF, 맥OS와 리눅스는 LF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본 선택된 옵션이 체크아웃 윈도우즈 스타일, 커밋 유니스 스타일 라인 엔딘스는 윈도우즈 사용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설정입니다. 파일을 내려받을 때는 윈도우즈 방식으로 변환해주고 커밋할 때는 리눅스 유니스 방식으로 자동 변환해주기 때문에 협업 시 운영체제가 달라도 문제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하지만 초보자 단계에서는 기본값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설정이 확인되었으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Git 배시에서 사용할 터미널 모양과 동작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선택된 옵션은 유스 민티인데 민티는 Git 배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 터미널입니다. 창 크기 조절이 자유롭고 글꼴 표시도 안정적이어서 Git를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특히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래 있는 윈도우즈 디폴트 컨솔 윈도우는 센티미터익스 기반 터미널을 의미하는데 표시 기능이 제한적이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인코딩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값인 민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두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Git에서 git 풀 명령을 실행했을 때의 기본 동작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git 풀은 가져오기와 반영하기를 한 번에 실행하는 명령인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선택된 패스트 포워드 오어 머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한 설정입니다. 변경사항을 병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패스트 포워드 방식으로 반영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머지 커밋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옵션인 리베이스는 브랜치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패스트 포워드만 허용하는 방식인데 병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협업 환경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값 그대로 두고 넥스트를 눌러 설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나머지 설치 옵션들을 확인하고 Git 설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Git가 원격 저장소에 접속할 때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기본 선택된 옵션은 Git 크리덴셜 매니저입니다. 이 기능은 GitHub이나 지텔라 같은 원격 저장소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토큰을 매번 입력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GitHub는 보안 강화를 위해 일반 비밀번호 대신 토큰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크리덴셜 매니저가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인증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값 그대로 Git 크리덴셜 매니저를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Git 설치 시 적용할 추가 옵션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기본으로 체크된 Enable 파일 시스템 캐싱 옵션은 파일 시스템 접근을 캐싱하여 Git 명령 실행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초보자든 숙련자든 편리한 기능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있는 Enable 심볼릭 링크스 옵션은 윈도우에 관한 설정이 필요하고 잘못 사용하면 파일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 단계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기본 값을 그대로 두고 인스톨 버튼을 눌러 기트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옵션을 모두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기트가 실제로 파일을 복사하고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2단계에서는 따로 해야 할 작업은 없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나면 오른쪽 화면처럼 설치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래 보이는 먼치 기트 배시와 뷰 릴리즈 노츠 옵션은 필수로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옵션 모두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두겠습니다.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 기트 설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이제 우리 컴퓨터가 기트 명령어를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기트 설치가 모두 끝났으니 다음으로 기트와 함께 사용할 VS 코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VS 코드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 편집기 중 하나이며 기트과의 연동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버전 관리 작업을 훨씬 더 편하게 도와줍니다.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버시코드라고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VS 코드 공식 사이트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더 오픈 소스 AI 코드 에디터 링크를 클릭하면 VS 코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식 사이트를 통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가장 최신 버전의 VS 코드를 받을 수 있고 설치 과정도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VS 코드 다운로드 페이지와 함께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이렉트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을 시킵니다. VS 코드 설치 파일을 실행하며 먼저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MIT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라이선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GitHub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VS 코드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오른쪽 화면은 VS 코드 설치 과정에서 어떤 추가 옵션을 적용할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옵션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코드로 열기 작업을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로 등록합니다. 윈도우즈에서 다양한 파일을 VS 코드로 직접 열 수 있게 하는 설정입니다. 패스의 추가. 이 옵션을 선택하면 터미널에서 코드라는 명령을 사용해 VS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후 실습에서도 필요한 기능이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위 두 옵션을 체크해 두면 VS 코드를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짐보 설치 과정에서 꼭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선택하지 않아도 VS 코드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 후 다음을 눌러 설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VS 코드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먼저 왼쪽 화면은 설치 준비 완료 단계로 앞에서 선택했던 옵션들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체크했던 항목, 코드로 열기 작업을 파일 형식에 대한 편집기로 등록, PATH의 추가, 이 두 가지가 목록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었다며 이제 설치 버튼을 눌러 VS 코드 설치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화면은 설치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필요한 파일들이 복사되고 설정이 적용되면서 긴 초록색 진행바가 점점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VS 코드 설치가 마무리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VS 코드 설치 완료 화면과 첫 실행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VS 코드 설치가 모두 완료된 화면입니다. 왼쪽 설치 마법사 화면에서 보이듯이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 옵션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VS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오른쪽은 처음 실행된 VS 코드의 기본 화면입니다. VS 코드는 가볍고 직관적인 에디터가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파일 탐색기, 검색, 기트 관리, 디버깅, 확장 기능 등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아이콘으로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영역에는 새 파일 만들기, 폴더 열기, 기트 저장소 가져기 와 같은 시작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VS 코드 설치는 문제없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설치된 VS 코드가 정말로 기트를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트와 VS 코드를 함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연동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VS 코드 설치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기트와 VS 코드가 제대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지전능한 관찰자 기트 파트의 첫 번째 단계로 기트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흐름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기트가 계약을 맺다 기트 이니트입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트 이니트 명령을 통해 내 폴더를 기트가 추적할 수 있는 저장소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기트와의 첫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프로젝트의 기트 설정하기 CLI입니다. 기트 배시 또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사용자 이름, 이메일, 기본 브랜치 이름 등 기트의 기본 정보를 직접 설정해 보는 단계입니다. 이 설정들은 기트가 나의 작업을 기록할 때 누가 어떤 변경을 했는지 남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프로젝트의 기트 설정하기 VS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기트 배시뿐 아니다. VS 코드에서도 기트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VS 코드를 기트 편집기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성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여러분의 PC에서 기트와 VS 코드가 문제없이 함께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단계인 기트 이니트부터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트와의 첫 번째 계약을 맺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VS 코드 설치까지 마쳤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폴더를 기트가 추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명령어 기트 이니트는 기트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폴더가 기트가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등록되며 기트가 여러분의 파일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프로젝트의 최상위 폴더 위치에서 기트 이니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 프로젝트라면 HTML, CSS, JS 파일들이 포함된 가장 바깥 폴더에서 실행해야 GT 전체 프로젝트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기트 이니트를 실행하고 나면 그 폴더는 이미 기트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폴더에서 이 명령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기트가 전지전능한 관찰자처럼 그 폴더의 변경 사항을 계속 지켜보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트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GT 실제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기본 설정을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해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T는 VS 코드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먼저 명령어 환경에서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처럼 윈도우즈 키와 말을 누르면 프로그램 실행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센티미터라고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검은색 화면에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됩니다. 만약 실행창이 익숙하지 않다면 두 번째 화면처럼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해서 실행해도 됩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똑같이 CLI 환경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CLI가 실행되며 다음 단계에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하고 기트 기본 설정을 입력해 볼 것입니다. 즉, 지금 단계는 명령어를 입력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기트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등록하는 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기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용자 정보 설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트는 협업 도구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변경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트를 처음 설치한 후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트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이 열려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명령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는 사용자 이름입니다. git config 글로벌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 두 번째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git config 글로벌 유저 이메일. 여기서 글로벌 옵션은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트 프로젝트에 이 설정을 적용하나 많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 번만 설정해두면 앞으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며 오른쪽 화면처럼 아무 메시지도 출력되지 않으면 다음 명령을 입력할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기트가 여러분의 이름과 이메일을 알고 있음도 협업 시 누가 어떤 변경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설정한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트 설정을 마쳤으니 직접 기트로 관리할 프로젝트 폴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트는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폴더에서 작업할지 먼저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처럼 원하는 위치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단순한 실습 임무.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처럼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실제 웹앱 프로젝트를 한다면 프로젝트명대로 폴더 이름을 지어 사용하면 됩니다. 폴더가 준비되면 다음 단계에서 이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기트와 최초 계약을 맺고 VS 코드에서도 이 폴더를 열어 연결해 보겠습니다. 즉, 지금 단계는 기트로 관리할 작업 공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 방금 만든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프로젝트 폴더를 기트로 관리하려면 먼저 CLI에서 해당 폴더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트는 지금 내가 어떤 폴더에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처럼 cd 명령을 활용해 폴더 이동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CLI에서 아래 명령을 입력해 현재 위치를 C 드라이브 최상위로 이동합니다. cd 이후 다음 명령을 입력해 현재 위치의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 이 명령은 디렉토리 확인의 약자로 현재 위치에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목록에서 방금 만들었던 git 디렉터 폴더가 보이며 아래와 같이 이동합니다. cd git 디렉터 다시 다이어 명령을 입력해보며 git 디렉터 안에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인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I 창에 표시되는 현재 경과 C, GT 디렉터로 되어 있다며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할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2단계까지 완료되었다며 기트가 프로젝트 폴더 내부를 인식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기트를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했으니 기트와의 최초 계약을 맺는 단계인 git init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CLI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git init 명령어를 실행하며 화면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EC GT 디렉터 GT. 이 메시지는 이제 이 폴더는 기트가 관리하는 공식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부적으로는 .git라는 숨겨진 폴더가 생성되며 기트는 앞으로 이 폴더 안에 변경 내역, 커밋 정보, 브랜치 정보, 사용자 설정 등 모든 기록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git init는 한 프로젝트에서 딱 한 번만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git 저장소가 만들어지며 그 다음부터는 git가 모든 변경 사항을 꾸준히 추적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git로 관리할 준비가 모두 끝났고 다음 단계에서는 VS 코드에서 이 프로젝트를 열어 잠시 후 git와 VS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트 저장소가 초기화된 프로젝트 폴더를 VS 코드로 불러와서 실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를 실행한 뒤 상단 메뉴에서 파일 오픈 폴더를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VS 코드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특정 폴더를 프로젝트 단위로 열 때 사용합니다. 오픈 폴더를 클릭하며 오른쪽 화면처럼 폴더 선택창이 열립니다. 아까 기트 이니트를 실행했던 위치로 이동하 프로젝트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 실습 화면에서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의 폴더가 보이고 이 중 git 초기화가 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VS 코드는 폴더를 열어야 git 패널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더를 열면 VS 코드가 자동으로 내부의 .git 폴더를 감지하여 좌측에 git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변경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VS 코드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처음 열면 화면처럼 이 폴더의 작성자를 신뢰하나요? 라는 보안 관련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VS 코드가 폴더 안에 파일을 실행하거나 확장 기능이 자동으로 동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고 있는 폴더는 직접 만든 연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Yes, I trust the autos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 2단계를 건너뛰며 VS 코드가 일부 기능을 제한된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git 연동이나 자동 실행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Trust this folder and enable all features 상태로 진행해 주세요. 트러스트를 선택하는 순간 VS 코드는 프로젝트 폴더를 완전히 신뢰하고 git 변경 사항 추적, 확장 기능 실행, 자동 저장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VS 코드가 git와 제대로 연동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를 실행하면 왼쪽 사이드바에 여러 아이콘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소스 제어 아이콘, 즉 i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은 보통 포크 모양처럼 생겨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아이콘을 눌렀을 때 현재 작업 중인 폴더에서 git 저장소가 자동으로 감지되면 화면처럼 A git repository was found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가 보인다면 VS 코드가 git 설치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저장소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git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현재 열어둔 폴더가 git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폴더에서 git init를 실행해주면 VS 코드에서도 바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VS 코드와 git 연동이 확인되면 앞으로 코드 변경을 쉽게 확인하고 커밋하거나 푸시하는 작업도 VS 코드 내부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VS 코드가 내 프로젝트와 git 저장소를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소스 제어 아이콘을 눌러보면 VS 코드가 현재 작업 폴더 안에서 git 저장소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화면처럼 pick a repository to open이라는 안내가 뜨면 VS 코드가 폴더 안에 있는 git 저장소들을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내가 실제로 git를 관리하고 싶은 폴더, 예를 들어 git 디렉터 같은 폴더를 선택하면 VS 코드에서 해당 저장소의 커밋 상태나 변경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를 선택하고 나면 오른쪽 화면에 Changes 영역이 활성화되고 처음 GitHub에 올리는 저장소라면 Publish 브랜치 같은 버튼도 나타납니다. 이 버튼은 지금 로컬에서 작업 중인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처음 등록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 화면이 보인다는 것은 VS 코드가 git를 정상적으로 인식했고 이제부터는 VS 코드 안에서 바로 커밋, 푸시, 브랜치 관리 같은 git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git에서 커밋을 만들 때는 누가 작업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처음 한 번은 git configuration 명령어로 이 정보를 먼저 설정해야 커밋 이력이 올바르게 기록된다. 따라서 git 설치, 사용자 정보 설정, 실습 시작이 올바른 순서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git에서 커밋을 생성할 때는 누가 변경했는지 기록하기 위해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자 정보 설정 없이 커밋을 만들 수 없으며 처음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세팅을 완료해야 한다.
요점 정리 시간입니다. 기트 설치. 기트는 버전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설치 후 반드시 기트 버전 명령어로 정상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윈도우즈에서 기트4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GT 배시와 GT 명령어 환경이 함께 제공된다. 기트 기본 설정. 기트를 처음 사용할 때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설정된 정보는 커밋 히스토리에 기록되므로 협업 시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명령줄 도구 실행. 윈도우즈에서는 명령 프롬프트 또는 기트 배시에서 기트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VS 코드 연도. VS 코드는 기트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설치만 하면 소스 제어 패널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트가 정상 설치되어 있으면 VS 코드 좌측 사이드바에서 기트 아이콘이 자동 활성화된다. 주의 사항. 기트 설치 후 사용자 정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커밋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초기 설정을 먼저 해야 한다. VS 코드에서 기트가 보이지 않는 경우 기트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